조선의 신분제도라는 역사 부화틀을 만들 예정입니다. 뒤쪽에 호패가 달려있는데 호패로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열 때 신중하게 잘 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돌려봐 줄까요? 짠! 자, 이 입체의 느낌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납작한데 펼쳤을 때 김덕신의 노상 아련도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조선의 신분제도를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선택했고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인물들이 입체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땅을 향해서까지 인사하는 사람이 보이나요? 오, 더 깊숙이 인사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이 겉표지 속에 또 하나의 속 종이에 북이 있습니다. 자, 찬찬히 잘 보세요. 짠! 잘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선의 4개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다음 양반과 상민에 대한 것만 대표적으로, 다음에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에 대해서 조선의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타내는 조선의 신분제도 부가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찬찬히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하나씩 저랑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재료를 또 한번 살펴보면 재료는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되어 있고 프린트 되어 있는 종이 3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석판 주의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이런 소재료들은 정말 잘 간직해야 되겠죠. 한쪽 옆에 잘 놔둘게요. 그 다음 김덕신의 노상 아련도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보면 선들이 칼선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접기선이 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서 입체로 인사할 수 있게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하는 종이, 프린트되어 있는 종이, 그 다음 제일 바깥에 표지가 된 두꺼운 종이입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색으로 속지를 열어보는데, 오, 여기는 정말 칼선들도 많고 접기선들도 많아요. 찬찬히 하지 않으면 자칫 망칠 수 있으니 예쁘게 잘 보존하고, 설명서가 하나, 둘, 셋, 4장이나 들어있네요. 신중하기에서 설명서부터 하나씩 챙겨서 천천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란 속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노란 속지를 이렇게 쭉 펼쳐봤더니 앞쪽에서 벌어져 있고, 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자, 저랑 똑같이 펼쳤나요? 찬찬히 똑같이 펼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랑 똑같이 펼쳤으면 먼저 앞에 T자로 열려져 있는 곳이 있죠? 이곳을 반 뒤로 접겠습니다. 열어줬습니다. T자를 다시 반 뒤로 접었습니다. 자, 어때요? 갑자기 대문이 뻥 뚫려져 있죠? 아까까지 이렇게 T자로 되어 있던 것을 뒤로 반씩, 억지로 선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접기선 예쁘게 나 있죠? 그래서 뒤로 반씩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뻥 뚫린 대문을 들고 뒤로 접어주세요. 들고 뒤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자, 너무 빨라서 못 따라왔다고요? 다시 열고 대문 위로 산선 위로 산선 엎었어요. 이렇게. 자,
열린 대문이 밑으로 내려가서 엎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역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중심선에 맞춰서 마주 접고요. 중심선에 맞춰서 마주 접고요. 가운데 선을 이렇게 산선으로 접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저를 미처 못 따라온 사람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줄게요. 처음 열었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T자로 뚫려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T자가 되게 뒤로 반씩 잡아서 문을 열어줬어요. 뻥 뚫은 문이에요. 그 다음에 문을 뒤로 꺾어서 문이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문이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네 개를 구역을 자, 중심 맞춰서 마주 문 접으세요. 중심 맞춰서 마주 문 접고 가운데를 산. 자, 두 번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겠죠? 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이제 천천히 자, 제일 앞장부터 지금 그러면 이쪽이 앞인가요? 이쪽이 앞인가요? 이렇게 고민되지만 열어봤을 때 접기선이 하나만 세로로 길게 난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부터 하겠습니다. 접기선이 하나만 난 쪽은 뒤로 접어줄 예정이고요. 접기선 나 있는 애를 산선으로 접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 두 개 이렇게 에워쌀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열어서 산으로 해서 에워싸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첫 번째를 열어보세요. 첫 번째를 열어보면 뜻하지 않게 이렇게 양쪽으로 가지런히 똑같은 모양의 칼선도 나 있고 접기선도 나 있습니다. 자, 이 칼선도 나 있고 접기선도 나 있는 얘를 천천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 제일 아래쪽 선 접어 내려주고 당겨서 마찬가지로 제일 아래쪽 선, 제일 위쪽 선도 똑같이 접어 올려주세요. 이렇게만 됐다고 생각하면 여기 있는 계단을 맨 밑에를 톡 쳐 올려서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밑에서 톡 쳐 올려서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계단이 되어 있으면 지금부터는 산, 계곡. 그럼 다음은 산이 될 차례죠. 다음은 계곡. 그 다음 산. 잊지 마세요. 다시 계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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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질 예정이에요. 자, 잘 모르겠다고요? 이쪽에 하나 더 남았으니까 이번 설명할 때는 놓치지 말고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선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자, 일단 칼선 나 있는 것을 당겨서 아래쪽을 먼저 접어줍니다. 선이 나 있습니다. 선 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접기선 나 있기 때문에 한번 접어줍니다. 자, 이 상태로 그대로 팝업이 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밑에 또 다른 칼선이 있기 때문에 그 칼선을 위로, 밑에서 위로 쳐 올려요. 쳐 올려서 선을 산, 계곡, 산. 자, 밑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른 칼선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다시 밑에서 위로 뿅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산, 계곡 순서대로 다음 계곡, 산, 계곡, 산, 계곡, 산, 계곡 잊지 마세요. 그러면 눌러줬을 때 납작하고 계단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계단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하나, 둘, 셋, 네 개의 계단을 형성하는 팝업입니다. 다음 자, 네 개의 계단 형성되었습니까? 쫙 닫아두고요. 다음에는 양쪽 면에 계단이 열리는 쪽으로, 자, 접기선이 있기 때문에 접기선을 들고 칼선을 들고 접기선 나 있는 쪽으로 당겨주고, 여기도 작게 접기선이 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쪽으로만 길게 팝업이 되는. 다음은 칼선을 들고 보면 여기 아래 접기선 있죠. 접기선 접어주고 당겨주면 이번에는 반대쪽 면으로 길게, 얘는 윗면으로 길게 팝업이 나 있고 얘는 아랫면으로 길게 팝업이 나 있죠. 자, 마찬가지로 팝업이 이렇게 팝업을 내고 나면 닫아주면 됩니다. 지금 팝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조금 헷갈린다 할 수 있지만 찬찬히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팝업에 도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팝업은 이렇게 열어놓고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 마지막 뒷장 종이를 일단 닫아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팝업을 시도한 면이고 마지막 뒷장 팝업을 닫아놓으세요. 닫아놓고 보면 양쪽에 세모나게 접으라고 되어 있는 접기선이 있어서 이렇게 접기선 세모 접었어요. 자, 여기도 접기선 이렇게 세모 접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접기선을 세모로 접으려고 하는데 칼선이 나와서 가운데 칼이 나서 떨어져 있죠. 얘만 접으세요. 앞으로 한번 접었죠. 자, 뒤로도 한번 접어주고 펴주고, 얘도 뒤로도 한번 접어주고 펴주고. 자, 다시 한번. 얘는 전체를 세모로 접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전체를 접으려고 드니까 가운데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아이만 앞쪽 뒤쪽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안을 열어서 살짝 보면서 아까 혼자 한쪽에 떨어져 있었던 애 있죠? 걔가 화살표 같은 얘입니다. 얘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화살표처럼 뿅 혼자 튀어나왔죠? 얘는 세모 전체를 접어줬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덜어주면 이렇게 전체를 덜어줬던 세모와 떨어진 아이를 접어주던 이런 화살표 같은 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엔 마지막으로 에워싸는 종이로, 자, 요만큼 간격이 생기죠? 종이가 모자라요, 종이가 다 채워지지 않아요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라 보이죠?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턱을 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턱만큼 부족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걸 깜짝같이 가려줄 예정이에요. 자, 그럼 팝업 된 것을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제일 앞장이고요. 앞장을 열면 계단 4개 팝업 열리는 거죠. 자, 양쪽으로 계단 4개. 자, 다음엔 닫아주고 짠! 양쪽 면에 걸쳐서 한쪽 면씩 더 쭉쭉 뻗어 있는 팝업입니다. 다음에는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화살표가 톡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팝업이죠. 자,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면 이렇게 계단이 쫙 열리는데 닫으면 납작해지는, 이것이 팝업의 묘미죠. 이제 제일 첫 번째 팝업, 이 계단식 팝업. 계단이 4개죠. 4개인 이유는 조선의 신분제도가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짜리 계단 팝업을 만든 것이고요. 한 칸마다 앞쪽에는 신분제도를 앞쪽에 보이는 쪽으로, 앞으로 보이는 쪽으로 양반. 자,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책을 덮을 거라 팝업이 팝업을 그치는 종이가 바깥으로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자, 다음 중인. 가지런히 붙여주면 되겠어요. 칸칸이 각각 계단을 올라가는 칸칸마다 한 칸씩 차지해주면 돼요.
천민까지 이렇게 칸칸이 계단 팝업 되었죠. 자, 그러면 그 칸칸마다의 양반이 하는 일은 뭘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양반이라고 하나?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시험 통해서 관리가 된다. 이 팝업을 붙이는 이 덧종이가 길기 때문에 자칫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주의할 점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붙일 때는 양반보다 낮은 신분 중인이죠. 의원이 되기도 하고 역관이 되기도 하고. 다음 상민. 대부분의 백성들이 속한 계층이 바로 상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민. 천민은 양반 집이나 관청 등에 속해 있는 종이나 노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 자, 이렇게 계단 팝업이 쫙 되어 있으면 그 계단 팝업하고 같이 있었던 종이 중에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눠져 있고 신분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며 권리와 의무도 달랐다. 말하자면 상민은 세금도 내야 하는데 양반은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런 붙여줘서 첫 번째 팝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닫으면 되고요. 열면 이렇게 계단이 쫙 서는 팝업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팝업을 열어서, 두 번째 팝업은 대조되는 두 계급 그룹, 바로 상민과 양반에 대해서 붙일 예정이고요. 이렇게 양반이 하는 일, 살 쏘고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어느 쪽 면, 한쪽 면을 선택합니다. 길게 나 있는 선에다가 풀칠하는 게 좋겠어요. 자칫 이 뒷면에 풀칠하면 붙지 않는 면에도 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팝업을 닫았을 때 착 붙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팝업 선에다가, 팝업이 되어 있는 면에다가 풀칠을 하고, 자, 양반이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붙여줘야 되고요. 꼭 눌러서 붙여주고. 다음, 양반은 이런 일을 했으면 일반 대부분의 백성, 조선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속하는 상민들은 주로 농민이기 때문에 밭 갈고 논 메고 농사 짓는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반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양반 옆에 붙여주면 되겠고요. 상민들이 하는 일은 상민 옆에 붙여주면 되겠어요. 풀칠 꼼꼼히 해서 양반 옆에 붙여주고요. 이 사람들이 양반입니다. 양반입니다. 양반 이렇게 붙여주고요. 마찬가지로 주로 농사 짓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 교육을 받을 기회나 벼슬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양천제라고 해서 처음에는 상민도 양인에 속했지만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볼 겨를이 없었죠. 매일매일 먹고 사는 일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민을 붙여주면 두 번째 팝업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팝업은 한 면씩을 넓게 사용하는 그런 팝업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자, 기대되는 세 번째 팝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화살표 같은 것도 있고 세모도 있는 이 팝업이고요. 이 팝업은 특별히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주제가 되는 여성들의 삶이라는 내용을 짠 붙여주고요. 그리고 드디어 작은 재료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지를 열어보면 이 속에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작게 잘라진 종이가 있어요. 자, 이 종이를 무엇에 쓸 것이냐. 이 종이는 아까 화살표처럼 뾰족하게 튀어 오르내 있죠.
얘한테 붙여줄 예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팝업된 면에다가만 한쪽 면에 풀칠을 한 다음에 자, 종이를 붙여줘서 이 화살표의 선을 더 연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화살표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종이를 붙임으로 인해서 이 선이 훨씬 더 연장되어 있죠. 그래서 여인들이 주로 한 일 중에서 실을 뽑는 일을 했네요. 이 실을 뽑는 일을 한 것은 크게 세모 접어져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붙여줄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접었을 때 접혀질 만큼 붙여야 되고요.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근데 완전히 활짝 열었을 땐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닫았을 때는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쏙 숨겨줄 수 있도록. 그래서 붙일 때 한 번씩 닫아 보면서 붙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엔 이 연장된 화살표 연장된 쪽에는 연장을 시켰으니까 더 높은 곳에 붙이겠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에 붙여서 배를 짜는 여인. 이렇게. 자, 두 명의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닫았을 때는 두 여인이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재밌는 팝업이고요. 이 사이에 여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붙여줄 건데,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가 여인들의 삶이 달랐어요. 전기는 고려 때부터 내려오던 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여서 여인들이 제사도 지내고 또 재산 분할도 똑같이 분배받고,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의 삶은 위쪽 부분 넓은 면에다가 붙여주고요. 후기가 되면은 유산 상속 시에 시집간 딸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또는 조금 되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일도 아들 위주로, 그 다음에 양반집에서는 주로 유교적 예절을 지키면서 집안 살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이런 여인의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붙여줍니다. 살짝 모래시계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이를 채워줬어요. 자, 여인들의 삶. 두 여인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재밌는 팝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팝업 3면이 다 완성되었어요. 자, 첫 번째 면부터 계단 4개. 다음 두 번째 면에는 양반과 상민 2개만 부각시키는 팝업이죠. 세 번째 팝업은 재밌게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선 여인들의 삶을 전기 후기로 나눠 놓았습니다. 자, 요렇게 보셨다면 이제 이 표지의 앞면과 뒷면을 어떻게 채우고 꾸밀 것인지를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열리는 면이니까 여기가 앞면이 되겠죠. 이렇게 팝업에 다 붙이고 난 다음에 비로소 표지를 꾸미세요. 간혹 표지를 먼저 하느라고 여기를 딱 채워버리면 열고 닫고 하는 자유로움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종이를 붙일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속을 먼저 채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종이 속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하나를 선택해서 반을 접었습니다. 반을 접어서 벌려서 반에다가 풀칠을 전체적으로 펼쳐준 다음에 제 1번 팝업이 열리는 앞표지 사이가 벌어지죠. 이 앞표지 사이를 닫아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죠? 네. 다음 이제 제 앞면을 했으면 다시 하나 더 있는 종이가 있죠? 이 종이로 제일 뒷면을 채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을 접고
펼쳐서 풀칠을 골고루 해준 다음에, 자, 아까 앞면에 벌어지는, 제일 앞면에 벌어지는 걸 닦기 위해서 꼭, 자, 이번에는 제일 뒷면에 아까 종이가 조금 모자라요 이 느낌 드는 면을 얘로 채울 거예요. 그런데 잘 당겨와서 너무 바짝 당기지 말고 직각선, 옆에 직각선을 지키면서 사이를 닫아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앞면, 뒷면 이렇게 책의 모습이 되었죠. 이제 책등에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써져 있는 책등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조선의 신분제도가 프린팅 되어 있는 책등이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 부분 먼저 접어주시고요. 짙은 파란색 부분만 접어야 합니다. 다음엔 펼쳐서 일단 풀칠을 전체를 다 해주세요.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눈을 동그랗게, 눈이 동그랗지 않다고요? 누구나 동그랗게 뜰 수 있습니다. 크게 떠주세요. 자, 앞면입니다. 앞면에 먼저 파란색 부분을 직각이 되게 앞면만 붙여줬어요. 자, 그러면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하는 책등이 서게 돼 있죠. 자, 뒷면을 꺾어서 붙이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가운데 부분에 자석을 붙여줄 예정입니다. 자석은 금속이니까 글루건이 필요하겠죠. 가운데 부분에 글루건 한 방울 떨어뜨려주고, 자, 우리가 여기 있었던 자석들 있어요. 작은 재료 속에 있었던 자석, 가운데 부분에 자석을 숨겨 넣어주면 됩니다. 숨겨 넣어주고 난 다음에 남은 종이 노란색을 직각에 맞춰서 꺾어서, 자, 책등이 완성되었죠. 책등에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하는 책등이 써져 있습니다. 앞면이고, 앞면에 잘라놓은 종이 중에서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하는 면들이 있는 것이 있어요. 김덕신의 노상 아련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앞면에 딱 붙여주면 속에 든 책이 완성이 됩니다. 자, 속에 든 책 완성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열어주면서 책등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된 속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짜잔! 앞에 표지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이 책의 표지예요. 자, 그러면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써져 있는 이 종이에 여기 글자 윗부분을 예쁘게 한번 오려내 보겠습니다. 제목이라고 날마다 평평한 곳에 있으라는 법이 없죠. 그리고 제목이라고 날마다 넓은 면에 납작하게 존재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예쁘게 잘라서 나 제목이야 하고 자랑하면서 서 있을 수 있게 제가 제목 부분에 윗부분에 필요 없어 보이는 종이들을 이렇게 잘라서 조선의 신분제도가 더욱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다음 파란색 선과 노란색 선 보이죠? 둘 사이에 있는 이 선을 딱 맞춰서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해놓고 드디어 우리의 노상 아련도, 자, 큰 갓을 쓴 양반이 노새를 타고 있고요. 앞에 중인가시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노새를 끌고 있습니다. 네, 바로 맞은편에 노상 길 위에 양반을 만나게 되었어요. 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주 허리가 90도도 넘게끔 거의 땅을 보고 있게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 여기 좀 창기라고 보이죠? 이 허리에 곰방대까지 꽂고 있는 이 창기는 90도까지는 아니어도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에는 다양한 칼선과 접기선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저를 잘 보시면, 아주 천천히 일단 가로로 조금씩 되어 있는 이 선을 먼저 접으세요. 하나 접고, 가로로 쭉 연결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불쑥 접으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금씩 꺾어주세요. 여기도 있네요. 자, 다음 여기도 있습니다. 가로선이 어딨나를 보는 것도 재밌어요. 찬찬히 가로접기선이 어딨나. 아, 여기 끝에도 있네요. 벌써 가로접기선만 접었는데도 뭔가 설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각 인물들 머리 위쪽 부분에 이렇게 길게 접기선 같은 게 칼선과 함께 동반되어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땅 쳐다보고 있는 이분부터 머리 위에 있는 접기선 접고 칼선 당겨 올려주고, 자, 인사하고 있으시죠? 자, 창기 머리 위에도 마찬가지로 인물 위에 칼선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제일 주의할 점은 머리 위에 있는 선만 들어서 올려 당겨주면 됩니다. 머리 위에 있는 선을 들어서 올려 당겨주면 됩니다. 자, 벌써 두 분이 해결되었네요. 자, 그러면 말 타고 있는 양반 뒤쪽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당겨서 올려주세요. 들어서 당겨서 올려주면 됩니다. 양반 머리 위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당겨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앞에 말을 끌고 있는 사람, 노새를 끌고 있는 사람도 들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가로선들은 한 번씩 접어주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끝났습니다. 가로선만 찾아서 한 번씩 접어준 다음에 각 인물들의 머리 윗선들을 당겨 올려주면 됩니다. 당겨서 올려주면 됩니다. 한 분씩. 자, 당겨 올려주는 거는 인물 위에만 있습니다. 각 인물 위에 있는 선을 당겨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종이가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집니다. 자, 납작하게 접어졌죠? 90도로 설 수도 있고 납작하게 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진 종이를 아까 우리가 잘라준 종이 있죠? 조선의 신분제도, 여기에 쏙 넣어서 붙여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붙일까요? 자, 여기부터 먼저 붙여볼까요? 아랫단. 자, 팝업이 되어 있는 데는 종이가 뻥 뚫어져 있으니까 풀칠할 일이 없고, 흰색 종이가 남아있는 부위만, 요럴 때는 풀을 조금 빼서 이 풀의 윗부분을 각지게 돌려주면서 풀칠을 해주면 밑에 풀칠이 떡칠되는 그런 불편함을 덜 수가 있어요. 돌려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풀칠을 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0도에 딱 맞춰놓고 가운데 정도 위치하면 90도에 딱 맞춰놓고 아랫단만 먼저 풀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 붙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눌러주면 됩니다. 납작하게. 팝업의 묘미는 접으면 납작하고 덜면 입체가 뿅 산다는 거죠. 자, 이제 납작하게 됐죠? 그러면 다시 덮어서 이제 흰색 부분에, 이 안쪽 흰색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은 풀칠하지 않고 바깥면에 있는 풀칠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풀을 조금 뺀 다음에 빠져있는 풀을 비스듬하게 한 다음에 하면은 좁은 공간도 풀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칠이 되었으면 이쪽엔 풀칠 안 하는 거예요. 이쪽은 바깥 부분만 풀칠합니다. 다음에는 깜짝 놀랐겠지만 눌러주면 됩니다. 납작해지죠. 자, 이렇게 납작해지는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지가 완성되었으면 이 표지 완성된 것이랑 우리가 만든 책이랑 만나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붙이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날 수 있는 중간 이 책을 속에 쏙 넣을 수 있는 두꺼운 종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접기선이 있기 때문에 접기선만 접어도 이렇게 간편한 책이 되어 있죠. 이 책의 제일 앞면이라고 생각되는 부위에 방금 접은 우리의 노상 아련도를 딱 붙여주세요. 풀칠을 가장자리까지 해주고 꼼꼼하게 가운데도 풀칠을 쓱싹쓱싹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쓱싹쓱싹 잘 칠해 주시고요. 앞면에 떡하니 붙여줬습니다. 자, 붙여졌죠? 자, 이렇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이 안에 쏙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닫아뒀다 들고 다니다가 얘 쏙 빠졌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했죠.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부품들을 이용할 예정이고요. 자,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쇠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칫 끝이 날카로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래서 철판에 유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석판 주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자, 철판은 마찬가지로 글루건 이용해야 합니다. 철판의 제일 가운데 부분, 자, 이 안쪽에 가운데 부분에 글루건을 이용해서 철판을 세로로 붙여줍니다. 세로로. 자, 그런데 이렇게 철판이 있으면 왠지 더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종이 준비됐죠? 이 종이로 이 철판을 덮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붙여줄 때 풀칠을 꼼꼼히 잘 해주시고요. 풀칠을 꼼꼼히 잘 해주시고, 그래도 철판이라 안심이 안 된다 그러면 철판 위에 글루건을 살짝 해주고 철판 위를 깜짝같이 가려주세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속에 가운데에 철판을 깜짝같이. 철판이 숨겨져 있는지 모를 겁니다. 자, 철판이 숨겨져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깜짝같이 덮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석 넣었던 거 생각나죠? 그럼 여기 딱 넣는 순간 자석이 딱 붙습니다. 속에 책을 여기 철판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석이랑 딱 만나서 딱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닫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얘 자꾸 열리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요. 방책이 있죠. 아까 자른 것 중에서 호패 모양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여기 노란색 종이 보이죠? 노란색 종이를 딱 대서 호패,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호패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도 같은 것이어서요.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랍니다. 자, 신분제도를 배우고 있으니까 호패로 장식을 하고요. 자, 이 호패 장식에 잘 보세요. 자, 호패 장식 속에 글루건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남은 자석 하나를 쏙 넣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호패 윗부분에 이렇게 가죽끈이 있어요. 가죽끈을 위에 올려줄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가죽끈 위에도 글루건을 해주고 자석 위에도 해준 다음에 아까 호패 무늬 있었죠? 호패 무늬로 꼭꼭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호패를 대롱대롱 달아줬어요. 여기 앞에 호패니까 자기 이름 쓸 수 있겠죠. 이 책이 내 책이다 이렇게 자랑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일꼬 라고 하면 얘 둘 사이에 꼭 넣어줄 거예요. 잘 보세요. 글루건으로 또는 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죽이니까 글루건 해줄게요. 자, 이렇게 꼭 닫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 아까 이렇게 닫아뒀는데 쏙 책은 안 빠지지만 앞이 자꾸 열려요 하는 부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 쓴 호패를 뒤에 딱하니 붙여주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써져 있는 표지를 들면 여기 열리는 부분 있죠? 여기 안에 쏙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종이니까 풀칠해도 되겠죠? 풀칠을 열심히 한 다음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 속에 숨겨주세요. 속에 숨겨줬어요. 꼭 숨겨주고, 그 다음 닫아주고, 마지막으로 따깡 소리가 예쁘게 들리나요? 이렇게 마감되어서 조선의 신분제도 어려웠다고요? 완성하면 성취감이 있잖아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거. 대단합니다, 여러분.